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개인이 올해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에서 매수한 금액이 43조 원에 이릅니다. 자, 43조 원, 얼핏 생각하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만, 자, 이러한 선례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매수세인데요. 자, 그런데 그 매수한 규모를 숫자로만 보면 그냥 매수했나 보다, 예, 이렇게 그칠 수 있지만, 다른 수급 주체들의 특징과 이것을 함께 비교를 하다 보면요. 자, 한국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가 이제는 그 자체가 엄청난 세력이 되었다라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전에는 개인 투자자 하면 무조건 외국인이나 기관에게 호구였던 그러한 존재였는데, 자, 이제는 분위기가 완전히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자, 지난 코로나 사태 이후, 자, 동학개미 운동 속에 제가 한 달에도 몇 번씩 강조 드려왔었죠. 예, 개인 투자자가 늘어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고 시장의 축이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을 계속 강조 드려왔는데, 그 부분이 이제는 여러 가지 통계적인 측면에서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개인 투자자가 이제는 시장의 중심이라는 그 증거 말입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는 정말 뜨겁습니다. 자, 43조 원, 2020년에만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한 규모가 43조 원이고, 이렇게 꾸준하게 거의 매달 이렇게 매수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과거에 IMF 터진 직후에 저가 매수를 노리고 대규모의 자금이 들어왔던 시기, 그것을 제외한다면 이렇게 꾸준히 개인이 순매수한 적이 없었습니다. 거의 한 달에 5조 내지 6조 원 규모로 매달 매수를 하였고, 자, 지난 3월에 증시 폭락 속에 11조 4천억이 넘는 개인의 순매수가 유입되면서 외국인의 투매를 다 받아먹고, 그리고 시장을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되었죠. 자, 이번 7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이번 달에는 한 템포 쉬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초까지만 해도 개인의 매수세가 좀 주춤하는 듯 했어요. 왜 그렇게 이제 추정을 했냐면, 주식 양도세, 금융투자소득세가 6월 말에 기재부에서 정말 좀 재수없게 안을 냈지 않습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의 막 가슴을 허비하게 그렇게 안을 내놓고는, 이거는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라면서 본인의 안을 냈어요. 그래서 기분이 나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크게 이탈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번 달에도 오늘 장중까지 개인 투자자가 3조 7,180억 원이나 순매수를 했습니다. 와, 이런 추이면요, 잘하면 이번 달에도 5조 원대 개인의 순매수로 기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매우 꾸준하게 대규모로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개인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의 순매수 43조 원은 이건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나 자, 개인이 이렇게 매수를 하고도 고객 예탁금이 20조 원 가까이 증가했잖아요. 이거 합친 개인 투자자 순증은 60조 원이 넘습니다. 엄청난 개인의 자금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개인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의 순매수 규모죠. 이 43조 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저 43조 원은 기존에 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시가총액을 빼고 새롭게 사들인 금액입니다. 저 43조 원, 다른 수급 주체들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이 규모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실감할 수 있는데요. 자, 대표적으로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 순자산 총액 추이하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 쉽게 얘기해서 이제 국내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 순자산 총액이 현재 44조 원 정도입니다. 44조 원. 이게 이제 7월 23일 기준이니까 지금은 조금 이제 바뀔 수는 있습니다만 43조 3,262억 원입니다. 자, 우리 좀 전에 개인의 코스피 코스닥 순매수 43조 원이었죠. 자, 개인이 올해 순매수한 규모가 국내 주식형 펀드 전체 총
순자산하고 총순자산하고 같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자, 지금 공모 펀드가 그만큼 쪼그라드는 거예요. 자, 지금 화면상에 하단에 보시게 되면 2010년부터 해서 최근까지 국내 주식형 펀드의 순자산 추이인데요. 60조 원이 넘던 국내 주식형 펀드 순자산은 꾸준히 감소하고, 그나마 요 부분 증시가 뭐 상승하고 그러면서 이게 좀 순자산 금액이 늘었지, 설정 원본 추이, 투자금 들락날락한 거 요걸로만 따져보면 꾸준히 감소세에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펀드 자금은 수급 통계에서 투신으로 잡힙니다. 자, 투신의 존재. 자,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 투신의 존재는요, 절대 갑이었습니다. 지금은, 투신이 뭐예요? 뭐, 그런 존재도 있나요? 라고, 요즘 이제 존재감이 없는, 그런 수급이 되어버렸지만, 과거에는 투신의 존재만으로 시장을 해석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존재가 바로 투신의 수급이었습니다. 80년대, 90년대 같은 경우에는 뭐 투신이 시장을 뭐 쥐락펴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그때는 또 외국인한테 시장을 개방하기 전이었으니까. 자, 외국인한테 시장을 전면적으로 개방한 IMF 이후에 뭐 외국인의 존재가 확 늘어나면서 투신의 존재감이 이제 외국인하고 이제 위치를 바꿔가긴 하였습니다만, 그렇더라도 2000년까지는 존재감이 강했어요. 투신권이 2007년 장세까지 이끌고 갔으니까요. 자, 그런데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계속 돈이 빠져나가면서 투신의 수급 자체는 시장에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죠. 요즘 같은 경우 개인의 순매수 규모가 국내 주식형 펀드 순자산 규모하고 같아질 정도가 됐으니, 자, 이 투신의 존재가 크게 약해졌고, 이것은 다른 의미로 개인의 순매수 규모가 그만큼 엄청나다라는 의미입니다. 세력이 바뀌었다라는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국민연금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말 기준으로 해선 122조의 국내 주식을 보유한 국민연금 같은 경우, 현재 이제 그 사이에 증시가 상승했으니까 130조가 훨씬 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수급 통계를 보면 연기금 등이라고 써 있잖아요. 자, 연기금 등으로 써 있는 이유는, 원래 이제 국민연금과 같은 연금들,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등등 해가지고 연기금이 있었어요. 연기금 등까지가 아니고 연기금이 있었고, 여기에 2018년 12월부터 해서 국가수급통계까지 합쳐지면서 연기금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바꿨느냐? 공용 국민연금의 행보를 숨기기 위해서 위장막을 덮어 씌운 거예요. 그런데, 자, 공룡에다가 티라노사우루스, 브라키오사우루스 이런 공룡에다가 우리 군대에서 쓰는 사병들 위장막 뒤집어 씌운다 한들 안 보이겠습니까? 다 보입니다. 그만큼 거대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국민연금의 행보, 특히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 등에서 수급 행보의 한 90%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중기 자산 배분 전략에 따른 매매가 시장의 큰 변수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올 초만 하더라도요, 만약에 주식시장이 2,500까지 올라가면 국민연금이 자산 배분 전략에서 비율을 조정하게 될 경우 한 10%에서 10조에서 20조 원 정도 매도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자, 지금 단적으로, 자, 4월 말에 국내 주식 122조인데 그 이후에 10% 넘게 주식시장이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130조 원대 후반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국내 주식 비중 16.8%, 17% 요거 다시 맞추려고 하면 국내 주식을 좀 팔아야 돼요. 자, 그런데 올 초의 경우 제가 추정할 때 주가지수 2500포인트에서는 국민연금이 연기금 수급의 90%를 차지하는 국민연금이 10조에서 20조를 매도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주가지수 2500 갔을 때. 그러면 이거 좀 불안하죠. 주식시장 올라가려고 그러면 국민연금발 매도로 이거 시장이 혹 꺾이겠네? 뭐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올 초 같으면 부담이겠구나라는 염려가 있었던 게 마음 한구석에 있었습니다만, 자, 지금 같은 경우 개인이 올해 43조 원을 투입시키면서 매수를 했고, 매달 몇 조 원씩 사고 있잖아요. 자,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자, 국민연금이 주식시장이 상승해서 매도 물량이 나온다. 매도 물량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시장에 일시적인 충격이 있겠지만, 개인이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구나라는 그런 시각으로, 제 자신도 바뀌었습니다. 올 초만 하더라도, 저거, 2,500 가면 좀 부담스럽겠는데? 했던 게 이제, 개인이 다 먹어주겠는데? 이렇게 바뀐 겁니다. 개인이 지금 그렇게 무서워요. 마치, 목조 건물에 흰개미가, 와가지고 막 나무 갉아먹는 것처럼, 지금 뭔가 매물이 있으면, 그냥 막 개인이 달려들어가지고 다 잡아먹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매수세는 국민연금에서만 비교되는 게 아닙니다. 자, 외국인 수급에서도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지난달 6월 말 기준으로 해서요.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한국 상장 주식 금액은 541조 원입니다. 오, 엄청난 규모죠. 자, 규모 자체 30.9%. 예.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긴 했어요. 자, 단적으로 작년 연말 593조 원 33.3%에 비하면 자, 2몇 퍼센트 감소한 겁니까? 2.4%포인트 감소했어요. 금액으로는 거의 한 50조 이상 감소했는데, 자, 이 50조 이상 감소한 이유도, 자, 올해 들어서 외국인이 27조 원 순매도하고, 이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자, 다른 거 이제 평가 금액, 이제 좀 차이가 있어서, 50조 원 가까이 감소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올해 외국인이 27조 원 순매도했고, 코로나 쇼크 때는 증시를 폭락시킨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주 언급드립니다만 3월 때는 우리나라가 IMF 때 수준의 극단적인 저평가, 지금도 저평가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저평가된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헐값으로 던졌습니다. 왜? 외국인이 대단한 거 아닙니다. 자국의 투자자들이 돈이 들어오면 매수하고 돈이 빠져나가면 그냥 매도하는 존재가 외국인이에요. 자산 매분 전략에 따라서. 자, 그런데 외국인들이 투매한 거를 개인이 다 쪽쪽쪽 흡수해 버렸습니다. 저가에 던졌더니 흡수하고, 저가에 던졌더니 흡수하고, 개인이 그렇게 다 빨아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 주식시장이 다시 원점으로 왔잖아요. 이때부터 외국인이 매수하려고 하니까, 자, 개인이 매도 물량을 조금 내놓기는 하는데, 거의 안 내놓다시피 해요. 자,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 매도 물량 증발, 매물 증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외국인이 조금만 사려고 해도 시장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전 같으면 한 1조 원 정도 샀을 때 주가 지수가 1% 상승한다면 요즘은 외국인이 1,000억만 사도 1% 가까이 상승합니다. 이거는 매물 증발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 그만큼 지금 개인의 매수세가 외국인의 많은 부분을 물량을 뺏어가지고 안 주고 있다. 싸게 산 다음에 이 외국인들 조금 올랐는데 이제야 살려고 더 비싸게 팔을 거야 이런 식의 분위기입니다. 자, 개인이 매수한 43조 원, 그만큼 엄청난 힘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게 또 있어요. 자, 개인이 코스피 코스닥 순매수한 43조 원. 자, 이 규모 매수한 43조 원입니다. 보유한 43조가 아니에요. 매수한 43조 원은요. 자, 외국인의 한국 상장 주식 보유 금액을 보았을 때, 이것하고 비교를 해보았을 때 미국을 제외하고, 자,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자, 영국 40조 원이에요. 룩셈부르크 자, 34조 원. 싱가포르 31조. 아일랜드 22조.
네덜란드 18조, 그리고 캐나다 15조. 자, 우리나라 43조입니다. 개인이 순매수한 것만, 예, 보유한 게 아니고 순매수한 것만. 아, 이건 엄청난 매수입니다. 그러고도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돈이. 자, 지금 주식시장이 그런 것입니다. 자, 따라서 지금의 시장 주포는 개인입니다, 개인. 예. 자, 향후에 고객 예탁금 증감하고 개인 매매 계속 예의주시 해봐야 되겠지만, 자, 7월 달에 좀 주춤할 줄 알았던 게 계속 유입이 되고 있어요. 자, 이 과정에서 투시는 더더욱 존재감이 사라지고 있고, 펀드 쪽으로 자금 유입 기대하기 난망합니다. 요즘 이제 몇몇 자산 운용사에서 사모펀드 관련한 불미스러운 사태, 그리고 뭐 금융 상품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신뢰도 하락,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 투신권에서 어떤 힘을 다시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펀드 환매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잠재적 매도가 있더라도 이제는 막 걱정될 정도,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자, 3월 달에 개인 투자자에게 물량을 뺏겼다 보니까, 예, 다시 사들이려고 하면 높은 값으로 사야 돼요. 자,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 아, 이게는 당신이 개인의 속성을 몰라서 그런다. 기관과 외국인은 개인의 물량을 털기 위해서 시장을 막 흔든 다음에, 그 다음에 사들일 것이다. 원래 그래 왔다라고 이야기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뭐 예전부터 많이 그래왔던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달라요. 만약에 기관과 외국인이 개인을 흔들어서 물량을 털기 위해서 만약에 시장을 거꾸로 틀었다. 그럴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기관과 외국인이 매물을 쏟아내면서 시장을 추락시켰다. 개인이 더 많은 금액을 들고 와서 그거 다 흡수해버립니다. 훅 하고. 자, 그러면 뭐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뭐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던 지들 물량까지 다 털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에는 매물 공백이 더 심화됩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들이 사려고 그러면 더 웃돈을 주면서 사야 됩니다. 감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개인이 보니까 떨어지면 더 사, 떨어지면 더 사고. 자기들이 시장 예전에 뭐 했었을 뭐 그런 방식으로 많이 털어먹긴 한 것 같습니다만, 개인을 털기 위해서 시장을 폭락시키고 그 과정에서 자기들이 매물을 던져놓는다? 이거 그대로 다 뺏깁니다. 내가 투매한 거 다 어디 갔지? 이런 식으로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개인이 주축이고 더 이상 개인이 호구가 아닙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 지금 시장을 보실 때 시장의 주축이 누구예요? 외국이니까요? 뭐 누굴까요? 이렇게 보실 게 아니고 개인이 무조건 주축 1위고요. 외국인하고 기관 중에 연기금, 예. 외국인은 거들고, 예. 연기금은 좀 발목 잡으려고 하는데 이걸 개인이 어떻게 헤쳐가는지 그런 거 보시고, 아마 나중에 좀 가장 늦게 투신 쪽에서, 예, 투신 쪽에서 가장 나중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재밌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 가지 공지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7월 31일 금요일 오후 7시에서 9시. 자, 2020년 86차 정기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자, 세미나 주제는 이렇게 잡고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거의 끝나갑니다. 자,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향후 증시의 어떤 파급력을 만들 텐데, 이게 어떤 파급력을 만들고 그 여파가 몇 년 동안 갈 것인가, 그거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같이 투자하면은 유명한 펀드들이 있습니다. 신영 마라톤, 뭐 한국 밸류 자산 운용의 10년 증권 투자 신탁 뭐 해가지고 쭉 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명성이 쇠퇴했습니다. 그에 따른 증시 영향은 무엇일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융투자 소득세 관련해서 기재부에서 자, 최근에 개정안이 나왔죠. 이게 이제 계속 수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일단 안이 나왔으니까 그 안을 한번 자세히 파고 들어가 보면서 보다 보면은 좀 흥미로운 부분도 또 있습니다. 관련해서 세 가지 주제를 준비했으니까요. 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은 댓글 최상단과 영상 본문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는 마음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연치 않게 영상이 길어졌는데요. 끝까지 보아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내일도 아주 중요한 주제로 증시 토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의 주인공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 절대 빚내서 투자하지 마세요. 아무리 주인공이라도 빚쟁이는, 빚으로 투자한 투자자는 주인공으로 있다가 그냥 일순간에 뒤로 쫓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 점 꼭 기억하시기 바라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